안녕하세요. LGU 플러스 김연준입니다. 광전송망에서 양자내성 암호 적용 방안과 프레임워크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표준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과 내용, 그리고 활용 및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이 개발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자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광자의 평광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순하게 아주 작은 에너지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0 혹은 1이라는 정해진 값을 가지는 반면 이 양자는 0과 1 사이 그 어딘가에 확률적으로 존재하여 값이 정해지지 않은 단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의 성질을 이용하면 한정적인 비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의 양을 처리할 수 있어 연산 속도가 아주 빠른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양자 특징이 암호 보안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가장 흔히 RSA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현대 컴퓨터로는 RSA를 해독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리는 반면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36분 이내에 해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자 컴퓨터 발전은 어느 정도 되었나 보시면 양자 컴퓨터는 2019년 IBM에서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당장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진 않지만 미래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장 대표적인 모스카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해독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비해야 된다는 사회 이론인데요. 언뜻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HNDL 공격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Harvest Now, Decrypt Later, 바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미리 탈취했다가 나중에 해독해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오랜 시간 유효해야 되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 왼쪽에서 보안 시간이 긴 데이터들의 경우 양자 공격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미리 탈취되었다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해독되어서 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료 데이터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의 경우 보통 10년에서 수십 년 보관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해커들이 이런 미리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탈취했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로 해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들은 여전히 유효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 보안 이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으로는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키 분배 두 가지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양자 내성 암호, 흔히 PQC라고 하는데요. 이 PQC라는 기술은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수학적 난제에 기반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암호 방식을 대체하고 네트워크 장비나 응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양자키 분배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 양자의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수학 이론의 기반이 아닌 양자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양자 전달을 위해 하드웨어가 추가로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광전송 장비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본 표준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 PQC 기술을 적용한 광전송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PQC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로 통신 서비스에 적용할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거리에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선로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로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빠른 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하며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네트워크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표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신 환경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안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으로 저희는 양자 내성 암호를 광전송망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표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표준의 범위로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안전한 광전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이나 산업,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범망을 구축한 사례를 기반으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TU-T 표준 기반으로 광전송망의 일반적인 구조와 역할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니스트와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기반으로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양자 내성 암호 지원 광전송망의 상용화 유스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을 통해 양자 컴퓨터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PQC 전용망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민감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민간이나 의료 같은 분야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에서 제시하는 광전송망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광전송망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하는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이 광섬유를 이용해 데이터를 빛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술이며, 기존 전송망보다 높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이나 5G 인프라, 클라우드 등에서도 광전송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광전송망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아리아나 AES 같은 검증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며, 그리고 GCM이나 CCM과 같은 운영 모드를 통해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OTN의 보안 기능으로는 OSI 7계층 중 레이어 1인 물리 계층에서 암호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 OTN 프레임 구조는 ITU-T 국제 표준 규격에 따라서 구성해야 합니다. 프레임 내에 상세 용도가 정의되지 않은 예약된 오버헤드인 레스2나 레스3를 사용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OPU나 오디오 오버헤드 내에 PSI 바이트 중 예약된 바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두 가지 방식을 통해 OTN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에서는 OTN 프레임에 페이로드 데이터를 암복호화하여 인증 정보나 프레임 번호 카운터는 예약된 오디오 오버헤드만을 이용하여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전송망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방식의 키 조합입니다.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의 검증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과 PQC 알고리즘이 생성한 키들을 연접하여서 하이브리드 키를 생성을 하고, 이 키를 키 유도 함수를 통해서 최종 암호화 통신용 비밀키를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OTN을 통해 상대 장비나 상대쪽 망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 서버에 PQC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공개키 암호 기반 신원 인증을 위해 ITU-T 표준 규격의 X.509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규격 내에 기존 레가시 암호 알고리즘들의 서명값들을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들의 서명값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비 간의 상호 인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장비에 PQC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QC 장비 간 통신도 중요하지만, PQC 장비와 PQC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장비 간의 상호 인증도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PQC 장비 간의 경우는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 서명값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PQC가 적용되지 않은 장비와 상호 인증을 하려면은 PSK나 MAC 인증을 채택하여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표준의 활용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표준의 기술은 20년부터 3년간 진행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PQC 지원 광전송망의 상용화 유스케이스를 확보하였습니다. 표준 기술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PQC 전용 회선을 구성하였으며, 민감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공공, 의료, 민간 등의 분야에 적용하여 레퍼런스를 발굴하였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사례 첫 번째로는 PQC 전용 회선이 있는데요. 다양한 수요기관들을 중심으로 PQC를 적용한 광전송 장비를 활용해 PQC 전용 회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회선을 통해 수요기관들의 본사와 지사, IDC 센터, R&D 센터 등의 안전한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에 다소 취약한 무선 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PQC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유선과 무선 모두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무선 단말 인증 서비스는 주로 우리 주차 차단기나 ATM기, 카드 단말기 등 여러 무선 단말 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안면 인식 출입 솔루션에도 PQC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안면 인식 단말과 통신 장비 간의 통신에 PQC를 탑재하여 통신 구역의 출입 보안이 필요한 곳에 출입 인증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본 표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출시한 기술이며 현재 국내 여러 발전 시설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마지막 활용 사례로는 PQC 지문 인식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PQC 기술이 적용된 지문 인식기를 사용한다면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영역에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보안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높은 보안이 필요한 기관인데요. 이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인증된 사용자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지문을 인식할 때 PQC 기술을 인증하여 꼭 식별된 사용자만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작년 7월에 정부는 양자내성 암호 전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한국형 양자내성 암호 개발을 기준으로 기술과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암호 체계를 구현하여서 2035년까지는 양자내성 암호의 확산 준비를 마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PQC를 적용한 인프라랑 관련된 많은 기술, 응용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표준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호가 적용되는 모든 곳에 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한다면 미래에도 완전한 양자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